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주초 반락 월요일 그리고 주중에 반등 과정을 거치면서 시세가 반응을 했는데 또 주반에 들어오는 목요일 또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재차 압박하고 하방 위협을 하고 투자들을 또 당기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또 냉각이 일시적으로 되는 흐름인데 이러한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장은 또 단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락의 이유는 참 어떤 이유가 있냐면 뭐 사람들은 중동 불안 문제 때문에 주가가 급냉했다.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들의 심리적 작동하고 하나의 변수로 남아는 있어요. 왜냐면 뭐 이스라엘 시리아 군사기지 공습, 이스라엘은 뭐 레바논 시리아 저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는 거는 제가 시장을 결정적으로 주가 급냉시키는 원인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산유국 큰 국가들이 이란이나 사우디나 개입하냐 여부가 중요한 거지. 립 서비스는 나오는데 실제 행동은 제한되어 있죠. 요것 때문에 하락했다. 요것도 하나의 뭐 사유가 된 것 같고, 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지원을 위한 국채 발행을 시사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채권 공급 양이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채권이 떨어지는데, 우크라이나 살려주기 위해서 또 채권을 1,000억 달러면은 130조 원대죠. 우리나라 돈으로 발행한다니까 채권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냥 하강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PC주의라는 정의의 사도,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 물론 뭐 좋은 이야기고 미국의 뭐 도덕적인 책임, 뭐 맞아요. 역사는 뭐 좋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실물 경제의 투자자들에게는 이 PC주의가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골병을 주고 있어요. 요거 잠시 뒤에 제가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요거와 채권 금리를 자극하면서 오늘 2년물이 5.2% 올라가고 10년물이 4.8% 올라가 버렸습니다. 금리 인상도 하도 안 했는데 채권 금리의 지금 향배는 마치 금리 인상을 5%대 한 거나 똑같은 2년물이 5.2%니까 그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뭐 국제 유가가 들썩거리고 최근에 또 뭐 천연가스 가격이 단기 급등했었죠.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눈치 코치도 없는 놈들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장이 지금 뭐 바닥을 차지하고 바닥을 치고 등지고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얼음을 많이 넣은 찬물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장이 어떤 상승 반등은 하대 주중에 추세적인 반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얼음을 빨리 못 찾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재차 반락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만 빠진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재차 하방 압박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죠. 근데 유독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이 제일 많이 빠지고 있다는 3%. 이 참 문제죠. 이게 참 과거에 이런 등락이 많은 증시를 마바라 장세라 해야겠는데 마바라 장세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막 이런 놈들 막 두들겨 패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이 위클리 만기 롱숏 펀더들이 작동되는 거예요. 강세장이 찾아오면은 월요일에 주로 잘 가는 놈이 고점이 나와요. 장중 급등하면서. 또 목요일도 영향을 주는데 요거 제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이번 주도 월요일 날 변동성을 장중에 보이다가 급등하다가 화요일 수요일 돌아섰는데 오늘 또 하락이 나오니까 채권 금리에 또 숏이 우세한 거예요. 일단 주식 옵션 내가 쟤들도 밥 먹고 살아야죠. 쟤들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취약한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 가지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견조함으로 지켰는데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8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큰 뭐 더블 바텀 정도 만들면서 반전 시도를 했는데 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네, 시장은 지금 몸살을 다시 한번 더 앓고 있어요. 네, 투심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도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당한 변동일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큰 영향을 안 주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과연 우크라이나를 계속 미국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요 문제, 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저 고집 평화의 사도, 요 주시장에는 안 좋아요. 왜냐, 국채도 문제지만은 12월의 중순에 지금 이제 다시 예산안에 대한 지금 공화당과 합의 봐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셧다운 문제가 걸리는데 공화당은 결사적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트럼프니즘, 미국의 자국 이익이 무조건 우석이다. 요 트럼프니즘에서는 무슨 개 머뜩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큰 돈을 왜 대주냐 이거지. 무엇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데 여하튼 요런 미국의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의 PC주의가 투자자를 일시적으로는 힘들게 하고 골병들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식하세요. 네, 어느 정도 딱, 네, 중간이 좋죠, 뭐든지. 네, 이게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있는데, 예, 이제 대선 이제 뭐 만기 1년 남긴 상태에서 공화당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셧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시장을 또 나중에 압박할 수 있어서 참 첩첩산중의 장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뭐 A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조정에서 제가 매입해가지고 대응을 해라 말씀드렸는데 또 수익이 날락하다가 빠져서 이렇게 코스닥이 위협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심적으로 위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단기는 지금 딱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트레이딩밖에 안 나오죠. 주중에 상승 반등하면 한 이틀 올라가면은 딱 챙겼다가 현금 기다려가지고 또 A그룹이 이틀 이상 빠지면은 저점 매수하고 그럼 또 수익도 주죠. 네, 한 이틀 이상 또 빠지면 또 상승 반응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거 참 대응하는데 추세 대응한 사람들에게는 바보로 만들고 수익 나나 싶으면 잡아떨이 뿌리고 특히 올라간 주식 오늘 많이 빼뜨렸죠. 최근에 안 빠진 이후로는 코스닥은 빠진 주가가 많아요. 네, 그런 흐름이 참 그렇고 단기는 또 중소형 중심으로 테마 정도 종목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이 또 한 번 되어서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고 찹찹하네요. 오늘 저녁은.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고 냉철해야 되니까 이 냉철한 가운데 이 가운데 또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맛이 있어야 되죠. 그게 투자자입니다. 당분간 A그룹 추세 유지해서 뭐 중장기로 보유 목적으로 이번 연말에 오기 전 10월 달에 A그룹을 저가 매수하는 이 전략은 저는 유효해요. 유효하고 다만 뚝심과 배짱이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잔파동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되고 멘탈 관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난 주간 단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주간 단위 트레이딩 구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뭐 결정적인 시장의 현실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오늘 한번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저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뭐 개인 의견이 중요합니까? 바이든과 미국 정당이 중요한데 미국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아직 빼앗긴 동부의 4개 주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으려고 하는 전술이 아니고 지키는 전술이라 하죠. 네, 깨지더라도 계속 방어해 나가고 전선을 더 지금 뭐 확대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채가 예민한 동네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을 좀 죽이더라도 자기 정치적 목적 미국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거 제가 정말 사실 오늘 그거는 기분 나쁜 하락이에요. 요게 아니었더라면 오늘 하락 변동 주반의 하락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꾸 저렇게 고집하면 이 문제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12월에. 네, 물론 타협점을 찾겠죠. 특히 오늘 저녁에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도 국민 대국민 연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했고, 당분 깨지는데 좀 미안하지만 좀 참아라 이런 뜻이에요. 네, 요거 봉화당이 결사 반대한다는 이 변수가 남아가지고 조금 미국 정치도 단결하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특히 또 파월 의장이 연설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연설에 대해서 장이 급등 강세 반응이 나올 경우는 당기는 여러분들이 현금 조율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추가 압박을 한다. 선편입자들에게는 좀 감내의 시간이 되지만 지켜주셔야 되겠죠. 네, 이거 보고 이러한 외생 변수, 중동과 채권, 바이든 정부의 정책 변수, 요거 지금 현재로서는 1차 하단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은 2400을 지켰던 거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들어요. 삼성전자마저도 오늘 만일의 변동이 보였으면 아마 코스피가 2400을 지지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더 하방 압박이다. 그게 이제 더블 바텀을 딱 걸치고 바로 가는 장은 아니고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미끄러졌는데 이번에 미끌리면 다시 저점을 좀 위협한다. 또 수급적이 취약한 코스닥 시장이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탈하면서 이제 추세 깨졌다고 여러분들 도망가는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닙니다. 다만 10월 중순까지 선편입이 이루어진 분들에게는 조금 인내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난 이번 반락에서 에코프로를 78, 9만원대 샀다. 80만 쪽 샀다. 단기 흐름이 안 좋아. 손절매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또 단기 조정 다음에 또 다음 주 중에 또 상승 반응이 또 있겠죠. 그럴 때 현금 조율은 일정 수준만 하는 거지. 네, 초과 조정은 여러분들이 단기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무섭게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방 압박을 준다고 해서 너무 위협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제일 좋으면 편입했으면 추가 잔여 하락은 안 보는 게 정석이에요. 보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큰 대박을 낸 사람들도 정확한 저점을 예측 다 안 되죠. 매입은 더 늘려. 그러면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네, 자기 일하거나 어디 다른 데 관심 가지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래요. 요 초과 조정은 기분은 나쁘나 조금 감내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합니다. 요 말씀드리겠고, 요게 맞죠? 추가 조정 압박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데, 단, 제가 11월 초에 FOMC가 있죠. 11월 1일에서 2일까지 FOM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금리 정책을 지금 채권이 올라가서 금리 올라가는 효과는 다 부리고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주식시장은 급냉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은 거품은 쭉쭉 다 뺐는데 그것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국제 유가 좀 덜썩거리고 세게는 못 가죠? 천연가스 좀 움직이고 원자재가 좀 덜썩거렸단 말이에요. 농산물하고. 요게 또 변수가 되는데 어쨌든 저게 지난번처럼 FOMC가 또 급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품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월이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당분간 장이 요렇게 나가 요렇게 다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요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하방 조정 압박으로 전개가 되어가지고 압박하기 때문에 참 당기는 골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투자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A그룹은 보유해서 중장기로 가는 전략은 저는 그대로 밀어가겠습니다. 근데 당분간 시장은 거래대금이 상수가 작아져가지고 지난 시장에 했던 섹터 내 중소형주 간택주자들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섹터 내 중소형주가 소수죠. 간택돼 가지고 움직이는 장인데 요거 트레이딩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나는 또 직장에 되고 할 일도 바쁜데 그까지는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은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보니까 리튬 가격이 회복하니까 하이드로 리튬이 움직였고 어제 오늘은 보니까 지금 해운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BDI 지수가 전쟁 이후에 치고 나오니까 저 밑에 HMM이죠. 상선
HMM은 뭐 1, 2%밖에 못 움직이는데 뭐 저 뭐야 저 2천짜리 1000짜리 흥하이온 뭐 어제 오늘 뭐 양일간 급등하는 거 보셨을 거고 오늘은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돈 유리합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융기관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움직이는데 이미 대형주들은 은행주들은 최근에 기조 있게 고금리 수혜 받으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 하단에 있는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주가들이 예 단기 강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세는 개인들 영역이 지금 예 제가 거래 대금이 빵빵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다는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그 외의 날은 전부 중소형주 가지고 거래를 좀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중소형주 트레이딩장이에요. 딱 해놓고 이야기해서. 대형주는 뭐 좀 수익 좀 나나 싶으면은 다시 또 잡아뜨리고 좀 어렵죠, 여러분들. 다들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거는 공부하고 시장을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네, 10월 중순 하순에 뭔가 대반전이 일어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저도 예, 신나는데 예, 신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바로 작동되지는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하죠. 요게 이유가 있는데 네, 어제 저도 오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드랍됐던 엔비디아 측에 다시 한번 트라이가 됩니다. 새로운 샘플 HBM3 샘플을 엔비디아 측에 제공하고 지난번 샘플은 대량 생산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았던가 봐요. 뭔가 디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샘플을 제공해 가지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보완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살아야 코스피도 살고 다른 업종도 레벨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하죠. 삼성전자를 거래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래 7만 전자가 일시적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내심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단독 생산하는데 가급적이면 엔비디아는 경쟁 상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 멀티플 또는 투트랩으로 공급자를 받기로 원해요. 원래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솔밴드 단독 밴드로 가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밖에 못 만들죠 당장은. 예 오늘도 실은 한미반도체는 플러스까지 나고 6만 원도 갔었어요. 당장 실적을 볼 때는 2차전지보다는 이쪽이 낫고 또 삼성전자가 다시 시도한다 하니까 예, 이들은 오늘 작게 빠졌어요. 다만 이제 주변 업종군들은 좀 움직인 것들은 좀 빠졌다 가지고 최근에 한미반도체는 자사주 매수까지 들어오고 또 펀드 편입 비중이 높다. AI 반도체 펀드 그 다음에 DIT, 지금 SK하이닉스 항이 이런 것들이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죠. 다시 조정 압박을 세게 받게 되면은 관심을 가져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드 종목군들은 가다가 빠졌거나 이번에 이 펀드 가입 비중이 낮은 이수 패턴은 영약세예요, 지금. 다시 25,000도 위협당하고. 네, 압박이고. 오늘은 최근에 좀 움직였다고 IT 그룹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 섹터가 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오 테크닉스 정도 그죠?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예,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3에 뭐 지금 다시 도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프로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 호재에 반응할 수 있는 유망 업종과 종목이 될 거다는 거. 네, 요거 좀 생각하시고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단에 2차 전지가 오늘도 이제 압박은 맞는데 네, 어디가 착하게 저점을 찍고 본격 반전의 시간인가 그건 알 수 없는데 오늘 특히 최근에 제가 특별하게 언급은 안 드리고 좀 지켜보고 있었던 포스코홀딩스가 47만원 벽 120일을 위협하고 있죠.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 일봉바가 답 없고요. 월봉을 보시면은 10개월 평균값이 지나가는 자리가 지금 보니까 이제 44만원대로 들어오고 뭐 요거는 딱 중요한 잣대다 말하긴 했는데 45
올라오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간택되지 못해가지고 초과 조정 압박을 뭐 시향연동으로 받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그동안에 사고 싶은데 좀 참고 안 사고 기다린 분들은 47만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요거는 빨리 서둘지는 마시고요. 45만원대 수준까지 진짜 위협하는 순간이 11월 가기 전에 11월 전후까지 찾아온다. 요것은 응수하셔야 됩니다. 응수하셔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 월봉을 보시면은 78만원 베이스에서 89만원도 갔는데 일봉상은 갔다가 빠졌죠. 이 월봉의 기치선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만일에 시향이 안 나와줘가지고 초과 압박을 받을 경우에 다음 지선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10개월 값이 70에서 73에 와 있죠. 근데 뭐 딱 자를 된 듯이 맞추지는 않을 건데 뭐 일시적으로 75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편입자들 손절매합니까? 그때는 지금 부처님처럼 현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고, 단기는 어떻게 해요? 최근에 매입했는데 나는 뭐 추세 보유하렵니다 하면 보유해서 가야 되는데 또 주중 반등 상승 반등이 강화되면은 뭐 3알이든 4알이든 조금 조율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단기 전략인데 지금 보니까 뭐 중소형주 장으로 좀 변모하고 대형주가 지금 화려한 비상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는 건 여러분들 이 시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시간 조정 함수에 들어와 있고, 좀 전에 언급드렸던 한미 반도체는 이런 것들이 좀 뒤에 빠졌다 갑니다. 빠졌다 가니까 또 55,000원을 위협하는 가격 매력이 좀 떨어져야만이 대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일 잘 나간 게 DIT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올라간 것들이 오늘도 올선 안 깨는데 좀 기억이 벌어졌죠.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주가지고 네, 이런 조정 압박이 있을 때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일론 머스크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지금 어제 저녁에 일론 머스크 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에 작게 나왔어요. 근데 11월 말에 사이버 트럭 출시한다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어제까지 주가가 한 번씩 다 올라갔었죠. 전액 관련 주까지 올라갔고요. 네, 전액 전망을 좀 좋게 본다 해가지고 또 동아기업도 어제 10% 넘게 급등했죠. 하지만 저는 동아기업 7만원대 중반 넘어가고 8만원 근접하는 가격은 저는 이제 챙기고 좀 기다리라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월 달에 사이버 트럭 출시가 되는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했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지금 초도 양산은 연간 한 12만 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 여기에 뭐 들 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니까 막 어제 테슬라가 4.7% 급냉했죠. 네, 기대감을 확 죽여버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 변화가 나고, 오늘 그래서 함께 달려왔던 지금 주식 중에 사마 알미늄이나 TC 스틸은 오늘 변동성 조정을 장중에 받아냈죠. 네, 일단 시세가 낮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세 난 다음에 하방 조정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는 네, 14만원 후반 15만원 초 보유를 하셨다 하면은 매도 조율, 네, 14만원 초를 위협하는 하방 압박이 전개되면은 저점 매수 타진 가능해요. TCC 스틸도 같은 전략이에요. 네, 오늘 TCC는 어제 보니까 69,000원, 7만원도 갔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시장 구도 자체가 장세가 아직 불안정하니까 한 주간 단위로 터지고 나면은 그냥 밑에서 하방 압박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봇도 어제 레인보우 로봇 보니까 양일간 네, 치고 나오면서 바닥을 탈출하고 다음 주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로봇 펀드 출시가 있습니다. 네, 로봇 펀드 출시가 있는데 지금 이 출시 앞두고 로봇 펀드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전망이 워낙 밝기 때문에 로봇 펀드 장기로 보고 주가가 쌀 때 가입하겠다 물량 2차 전지 외 다른 성장주거든요. 뭐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 다수가 다 하는 로봇 산업 네, 펀드 가입하는 로봇 산업 이 펀드가 제법 큰 펀드인데 1등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도 로봇과 관련된 레인보우 로봇 지분도 있고, 네, 지금 웨어러블 로봇 출시하죠. 그러니까 시가총이 크니까 편입 비중이 높아요. 한 9% 정도 잡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지금 로봇 펀드에 집어넣었습니다. 네이버도 뭐 로봇 AI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이버가 한 8% 정도 비중이고, 그 다음이 레인보우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봇이 코스닥 대표 기업이고 삼성전자 지분 투자 내사인데, 레인보우의 편입 비중이 이 펀드의 7.6%예요. 그러니까 중견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이 펀드의 레인보우 로봇이라는 거예요. 24일날 발매가 되고, 그래서 로봇은 여기에서 죽지 않고 저점 다요. 지금은 가격 매력 구간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신규로 진입하는 건 지금 분위기에서 위보다는 13만원대 중반을 위협한다든지, 네, 그런 순간에 저점 매수 대상이죠. 지금 장세 불안정하니까요. 네, 이게 중요하고. 함께 이야기 드리면은, 지난번 현대차 라인에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죠. 현대오토에버가, 예, 편입 비중이 한 7위 정도 되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예, 이것도 편입이 되는데, 편입 비중이 보니까 6%대 편입 비중이에요. 6.2%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 펀드 가입 관련해가 레인보우가 양일간 최근에 15만원 근접하고 움직인 게 바로 그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삼성이 지분 보유했죠.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또 지금 하반기에 좀 모델이 출시되죠. 제품이. 여기에 로봇 펀드 출시되죠. 그래서 요거는 메인 섹터보다는, 예, 세컨더리 섹터죠. 그 다음 차선책인데, 하방 압박에서는 여전히 저는 관심있게, 예, 투자 목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좀 보시고. 나머지 지금 테마성으로 주간 단위로 붙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하자 말을 하기가 좀 힘들고, 오늘 펩트론 언급드리고 매우 견조했는데 장이 불안정하고 코스닥 지수도 불안정하니까 하방 압박으로 35,000 미만으로 내려와서 단기 변동성이 컸어요, 여러분들. 요거 오늘 저기 이야기 듣고 아마 34,000원, 5,000 사이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손절매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주중에 주 초반에 언급드린 내용들 다 숙지하셨으면은, 이 트렌드는 우상방 트렌드예요. 그 내용은 제가 변함없고요. 다만 시장이 우쭐하고 힘들어 하니까, 네, 어때요? 트렌드상으로, 일단은 이런 트렌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단을 잠깐 위협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하단 위협 받는데, 제가 요 만들어진 상승 트렌드 각이 유지된다면은, 편입자들 괜히 로스카스 나지 마시고, 이게 연기금이 매집이 많이 한 주식이죠. 기다려 볼 만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지금 오스코텍과 기전, 얀센의 병용2에 대한 기전 발표가 있었는데, 1차 치료제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진 생존 기간 자체가 좀 타그렛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큰 기대했던 기전 하나가 그냥 어제 보니까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급락했죠, 여러분들. 그게 코스닥 바이오 시세들을 최근에 움직이게 하다가 약세장 대안으로 움직이다가 전체적으로 심리를 위축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소수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네, 살아남는 것 중에 이런 시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되, 네, 시장이 압박하고 이렇게 지랄지랄하는 구간에서 참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 전략은 11월 1일 FOMC가 열리기 전후까지는 주중에 상승 반등이 강화되면은 항상 현금 3할 정도는 만들면서 가세요. 그리고 초과 조정 압박이 나오면은 대응한다. 그 논리인데 아무거나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예, 주간 단위로 테마는 불고 내일도 또 움직이는 주가는 있을 건데, 그까지 이 코너에서 이야기 잡아드리고 대응하고 이거는 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단기를 무시하고 장기를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만일에 10월, 11월 사이에 진짜 저 자리에서 초과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응수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내가 말씀드렸고, 나는 선편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압박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좀 감내하는 시간이 아닌가. 네, 감내한 시간이 투자자의 몫입니다. 늘 좋으면 주식한 사람 돈 다 버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 좀 보시고, 어둠의 여정이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예, 주 초반에 긍정이 주 후반에 또 경계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우나 이 주 후반에 다음 주 초로 가는 사이에 예, 또 하방 압박이 과도하면은 그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현금 보유자들에게는 A그룹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장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좀 위협받고 안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리도 많이 위축돼 계신데 예, 여기에서 또 약구 주고 가지고 뒤늦게 또 하단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는 장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했는데 주변이 안 도와주고 또 바이든 대통령 저런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단기 압박은 받는데 네, 시장이 극에 달하면 또 반응할 거니까 상승 강화 구간에서만 대응 조절한다는 거 요것만 한 3할 정도 가지고 잊지 마시고 네, 이 기투자 전략 우리가 짰던 핵심 에이스들에 대한 기투자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 단계롭게 굴더라도 변함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금요일장 대응 잘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